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버릇없는 우리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하죠. 자기 생각도 잘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버릇없게 엄마한테 말대꾸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들께서도 간혹 우리 아이가 이게 자기 표현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버릇없는 건지 저한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할까 봐 걱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버릇없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오늘 사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 4, 5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었거든요. 같이 이제 외출을 갈 때 제가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도리를 목에다 둘러줬어요. 아이는 이렇게 답답한 걸 싫어해가지고 목도리를 두른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의 걱정은 뭐죠? 감기 걸리면 겨울에는 엄마들은 가장 또 그게 큰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네,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목도리를 빼서 바닥에 이렇게 딱 버리는 거예요.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나 목도리 하기 싫은 거 엄마가 억지로 매줬으니까 저거 목도리 엄마가 주워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4, 5살짜리 된 꼬마가 너무 맹랑하게 저한테 엄마 네가 내가 싫은 거 했으니까 네가 이거 주워와. 딱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이 멋진 목도리를 정인이가 하기 싫으면 정인이가 주워서 나뭇가지나 여기 위에다가 벤치 위에다 올려도 그러면 이 목도리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야. 그렇지만 엄마가 그걸 주워서 가져갈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반응은 내가 싫은 거 엄마가 억지로 매줬으니까 엄마 너가 이거 주워와. 딱 이 시나리오였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생각을 하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목도리 가져가고 싶으면 정인이가 주워서 가방에 넣는 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가방에 넣는 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끝났는데요. 엄마한테는 이런 경우가 조금 버릇없게 하는 경우가 조금 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도 할머니와 같이 살았을 때는 할머니들이 참 아이들을 예뻐하잖아요. 뭐든지 해도 오냐오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간혹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건 네가 해야 될 거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야. 이렇게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도리를 버린 상황이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나 가방 무거우니까 할머니가 들어. 이런 상황에서요.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대신 이건 정인이 가방이니까 정인이가 이 가방은 들어야 돼 라고 내용만 정확히 전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아이가 버릇없게 굴 때 그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례를 보고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꼭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싱싱카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옆에 자기보다 힘이 약한 동생한테 그거를 억지로 들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하기 싫다고 싱싱카를 어디다가 그냥 놔두고 와서 엄마한테 가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릇없는 아이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3가지 사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런데요. 부모가 평소에 이런 사건, 사고가 수없이 있을 때 어떻게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그 상호작용에 그런 대처 상황을 보고요. 유치원이나 학교나 다른 사람과의 만났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집에서는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목도리 주워 했을 때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그래? 그러면 아이의 말을 그대로 행동을 하면요. 아이가 이게 이건 엄마한테만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요. 친구한테도 그렇게 예의 없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호 존중적인 그런 대화 방법을 통해서요. 아이가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도 중요하고 엄마도 중요해. 너도 소중한 사람이고 엄마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상호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시킨다고 엄마가 당연히 해야 되고 아이가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할머니가 당연히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는 없죠.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상호 존중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럴 때요, 우리가 버릇없는 아이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많은 엄마가 자녀가 취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한계를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주기 위해서 한계 설정이란 뭐냐면 교육적인 거,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넌 나쁜 아이야, 넌 예의 없는 아이야, 이렇게 교육적으로 아이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또 한계를 설정하기도 하죠.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는 다음에 너랑 시장에 갈 수가 없어. 너 시장 안 데려갈 거야? 라든지 이렇게 한계를 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때는요, 네, 이런 부분은 부모의 태도를 상황을 더욱 악순환시키고요, 교육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차라리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요, 엄마가 너무 당황스럽네 라든지 이렇게 잠시 멈춤을 해서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이의 버릇없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행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요, 우리는 이거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에 그걸 우리가 익히는데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요, 되게 작은 문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꼭 정답만을 주려고 하시는데요. 문제가 일어났다 하시며, 이 순간에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걸 통해서 아이도 버릇없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부모도 아이가 그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는지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이 또한도 굉장히 긍정적인 훈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가끔은요, 이런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사례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는데요. 부모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버릇없게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부모가 잘 대처했다면 정말 좋지만, 그때 엄마가 나도 모르게 너 이렇게 한다면 너 목도리 이제 영원히 엄마가 안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면요, 과감 없이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너 속상했었지. 그런데 엄마가 그때는 좀 당황했었어. 엄마한테 그걸 주워오라고 해서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엄마도 모르게 너한테 이제 넌 앞으로 절대 목도리 엄마가 안 사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도 엄마로서 좋은 대화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수는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한 단계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제 한 두세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실수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면 실수해서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하면 되지만요. 아이하고는요, 어떨까요? 평생에 수많은 대화, 수많은 관계,
또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성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네, 아이한테만 잘해 이게 아니라요, 엄마가 이모와 상호작용할 때 대처하는 방법, 네, 또 다른 사람을 엄마가 무시하지 않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잘 표현하는 방법, 예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들은요, 엄마의 그림자를 보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너 잘해 라는 100번의 말보다요, 더 좋은 게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 있게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행동,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효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버릇없는 우리 아이에 대한 긍정의 훈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부모님들께서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엄마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아이가 버릇없지 않고 예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진심된 마음은 전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